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0일 올해 들어서 이제 3주 정도가 이제 지나고, 오늘은 미국에서 마틴 루터 킹 그 주니어 데이이기 때문에 은행하고 관공서는 다 문을 닫는 날입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13번째 강의로서 지난번에 12번째는 부동산 투자의 캡 레이트를 했는데, 이 캡 레이트에 대한 그 반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갖고는 캡 레이트에 대한 그 지난번에 하지 못하는 말을 좀 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갖고, 오늘은 캡 레이트 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그 복습을 하게 되면 캡 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순 임대 수입, net operating income이라고 하는 거, NOI를 마켓 밸류로 나누는 것이 캡 레이트라고 그랬어요. 이 net operating income, 즉 순 임대 수입은 총 임대 수입, gross rental income에서 gross operating expense, 총 관리 비용을 뺀 금액이 순 임대 수입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 신문 같은 데를 보면 특별히 그 상용 빌딩이라든지 커머셜 그 투자 빌딩에 대해서 꼭 나오는 것이 뭐냐면 캡 레이트가 얼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빌딩들은 캡 레이트가 예를 들어 뭐 2%다 또는 뭐 3%다 5%다 10%다 이렇게 10%까지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빌딩은 캡 레이트가 2%고 어떤 빌딩은 10%다. 어떤 걸 사는 게 더 유리하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연히 10% 사는 것이 유리하겠죠, 물론.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 간단하지가 않냐면, 우선 그 빌딩에 대한 소위 그 관리하는 것이 얼마큼 힘드냐, 또는 그 장소가, 그 빌딩이 있는 장소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얼마큼 있느냐, 또는 그 빌딩의 보존 상태가 어떤가, 예를 들어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인가 안 들어갈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따져야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이 캡 레이트 말고 우리가 고려해야 될 그러한 점들이에요. 우선 간단히 얘기하면 이 캡 레이트가 예를 들어 렌트가 잘 나가고, 그 다음에 대도시 안에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이 부동산의 전망이 계속해서 올라갈 장소라고 한다고 하면 캡 레이트가 당연히 낮습니다. 아주. 특별히 맨하탄의 투자 프로퍼티에 대해서 캡 레이트를 따지게 되면 2%, 3%가 높은 편이고, 뭐 1%, 뭐 0.5%짜리도 수두룩해요. 그런데 이 뉴저지라든지 좀 커넥트 같은 데 가면은 뭐 5%는 물론이고 10%짜리도 있어요. 또 이 뉴욕 시내라 하더라도 또 이런 할렘이라든지, 또는 옛날에 할렘이 안 좋았지만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어쨌든 할렘이라든지 이런 브롱스 같은 데 보면 캡 레이트가 뭐 5%, 10%짜리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높다고 해서 사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후회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생깁니다. 뭐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 손님 한 분이 브루클린에 빌딩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브루클린에 빌딩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 가게도 뭐 4개인가 되고, 아파트도 위에 뭐 한 8개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빌딩이에요. 근데 그 빌딩은 그 동네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전부 불법 체류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좀 위험한 동네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렌트를 받아야 되는데 보통
뭐 알다시피 렌트는 전부 이제 그 체크로 전부 이제 내든지 또는 그 랜드로드의 그 은행 어카운트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낸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긴 그 불법 체류자리에 살기 때문에 체킹 어카운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랜드로드가 그 퀸즈에 사는 랜드로드가 그 렌트를 받으러 매번 차를 타고 가야 돼요. 현찰로 주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갖다 받으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하는 수도 있고 또는 만났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으니까 뭐 하루 이틀 늦춘다 그러면 일단 있는 거 받고 나서 또 한 번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몇 번씩 차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빌딩들은 캡 레이트가 굉장히 높아요. 그거에 비해서 빌딩 값이 싸고. 그렇지만 그런 거 갖다 잘못 사게 되면은 문제가 이제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빌딩 중에서도 그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그 좀 오래된 빌딩 이런 빌딩들은 수시로 이제 그 수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캡 레이트가 높다 하더라도 사게 되면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그 맨하탄 그 아주 그 소위 그 골든 에리아 아주 그 최고급 그 이 테넌트들이 살고 그 다음에 절대로 뭐 망해갈 수가 없는 지역 이런 데는 굉장히 그 캡 레이트가 낮아요 아주.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제 높은 것보다는 여기 투자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우선 그 미래를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그 소위 이 캐시플로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캐시플로우라는 말은 이것도 이제 그 부동산 용어예요. 캐시플로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순임대 수입에서 NOI 순임대 수입에서 뭘 빼냐면 우리가 이제 그 빌딩을 살 적에 은행에서 융자를 갖다 하게 되면 융자금을 갚아야 돼요. 그걸 갖다 우리는 영어로 debt service라고 해요. debt service. 이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얻는 debt은 제가 지난번에 good debt이라고 얘기했어요. good debt. 그런데 여행을 간다든지 또는 무슨 뭐 자동차를 산다든지 그런 debt은 상대적으로 bad debt이다. 그런 경우는 그 우리가 나중에 갚아야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산을 갖다 늘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동산을 사는 경우에는 부동산 값이 5% 오른다. 그러면 우리가 10만 불짜리 우리가 그 부동산을 내 돈 10만 불로 다 다운을 하고 샀는데 5%가 올랐어요. 그러면 뭐 1년에 밸류가 5천 불 오른 거예요. 그런데 내 돈 10만 불로 은행에서 20만 불을 빌려서 30만 불짜리 이제 부동산을 산 거예요. 근데 5%가 올랐다. 그러면 30만 불에 대한 그 5%는 1,500불을 갖다 이제 오른 거죠. 그러니까 5%면 10만 불이면 만불 1,000불, 500불 올랐지만은 그 30만 불짜리는 이제 1,500불이 오르는 거예요. 같은 10만 불로 그렇게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뎃은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빌딩 오너한테, 부동산 오너한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캐시플로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net operating income, 순임대 수입에서 그 모기지를 갖다 빼면 이것이 내 파켓에 들어오는 수입이 되는 거예요. 캐시플로우. 그래서 이 캐시플로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이제 중요하죠. 그러나 이 캐시플로우가 맨하탄 같이 좋은 동네는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한 예를 들어갖고 뭐 간단한 예를 한번 들면 이래요. 제가 실제 예를 들어갖고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그 에이스 에비뉴에 그 투베드룸 콘도가 있다 그러는데, 있는데, 그 투베드룸 콘도가 그 렌트를 갖다 제가 이제 5,200불 받는데, 뭐, 쉽게 얘기해서 렌트 5,000불 받는다고 가정을 해요, 한 달에. 5,000불 받아요. 근데 그 가격이 뭐, 아직 내놓지는 않았지만 뭐, 1.4 밀리언, 1.5 밀리언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쉽게 우리가 140만 불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관리비가 평균 1,000불 내고 세금을 한 달에 1,000불 내요. 그럼 2,000불을 내면 2,000불을 갖다 빼면 한 달에 3,000불이 넷 오퍼레이팅 인컴이 되는 거예요. 순 임대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뭐 만약에 반을 다운하고 만약에 70만 불을 다운을 하고 큰 돈이죠. 다운을 하고 은행에서 70만 불 론을 빌렸어요. 이를 잡고 4%로 불렀어요. 그러면 1년에 28,000불이 되는 거예요. 뭐 한 3만 불, 원금까지 하면 3만 불쯤 낸다고 가정을 해요. 3만 불. 그러면 한 달에 3,000불, 36,000불에서 3만 불을 빼면 이 경우에는 캐시플로우가 6,000불이 되는 거죠. 캐시플로우가. 이건 플러스가 돼요. 그러나 최근에 여기 지금 이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빌딩을 갖다 많이 이랬을 경우에는 그래도 플러스가 되는데, 최근에 제가 여기 우리 사무실 앞에 그 새로운 콘도가 지어졌어요. 55층짜리 새로운 콘도가 지어졌는데, 거기에는 투베드룸 콘도가 제일 싼 것이 3밀리언부터 시작해요. 300만 불.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투베드룸 콘도가 300만 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케이스는 그 텍스는 약 그 12년 동안은 이제 뉴욕시에서는 이런 새로운 빌딩들은 그 세금 갖다 한 10년 정도, 12년 정도는 이렇게 좀 줄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1년, 2년은 세금이 없어요. 3년, 4년은 그 대신 뭐 한 20%만 차지해요. 레귤러에. 5년, 6년은 40%. 이런 식으로 한 12년 동안 텍스 혜택을 주니까 첫 번째는 텍스가 없다고 가정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관리비를 갖다 한 달에 관리비가 1,500불씩. 팔기 위해서 많이 붙이지 않아요. 1,500불. 근데 이제 이걸 갖다 이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100만 불 다운하고 200만 불 은행에서 융자를 빌려갖고 샀어요. 근데 여기서 렌트가 얼마 정도 나오냐면 약 8,000불에서 10,000불 정도 나온다 그러는데 평균 9,000불 나온다고 가정을 하죠. 한 달. 렌트가 9,000불. 그러면 12달 갖다 받는다고 하면 한 번도 빼지 않고 받는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 10만 불이라고 가정을 해요. 1년에 렌트 받는 게 10만 불이에요. 10만 불. 그러면 한 달에 1,500불씩 인다면 이 관리비가 예를 들어 2만 불이라고 가정을 하면 8만 불 남죠? 8만 불. NOE가 8만 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200만 불 론을 했을 적에 이게 4%라고 하면 이자만 얼마가 되냐면 8만 불에다가 원금까지 하면 캐시플로우가 이게 한 10만 불쯤 돼요. 그러면 세금을 안 낸다 하더라도 여기서 10만 불을 갖다 내야 되니까 100만 불을 다운하고 한 달에 2,000불씩을 자기 주머니에서 더 내야 돼요. 바로 이게 마이너스 캐시플로우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첫해, 둘째는 세금이 없지만 3년째, 4년째는 레귤라 세금의 20%를 내야 돼요. 근데 이 정도 빌딩이면은 1년에 부동산 세금이 얼마쯤 되냐면 한 3만 불쯤 되거든요. 그러면 3만 불이면 그 3년, 4년째는 20% 하면 약 6천 불을 내야 되는 거예요. 6천 불. 그러면 3년째, 4년째는 1년에 6천 불을 더 내야 되고 5년째, 6년째는 또 12,000불을 더 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 마나탄에 있는 새로운 그 새로 짓는 그 럭셔리 콘도미니엄은 전부 이런 상태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옛날 제가 그 사갖고 투자했을 때 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어떻게 투자해갖고 운영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첫 번째로 이 건축 자재값이 굉장히 올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건비도 매년 상당한 폭으로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팔지 않으면은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맨하탄 미드타운에 오면은 이런 그 럭셔리 콘도미니엄 짓는 것이 굉장히 많은 거. 그걸 갖다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돼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그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곧 올 수밖에 없다. 지금 이게 이런 상태에서 뭐 짓는 코스트가 그렇게 많은데 이걸 갖다 이런 식으로 사갖고 돌린다고 하면 이거는 지금 이 특별히 맨하탄 같은 곳 또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이런 곳이 다 마찬가지 상태인데 이게 이 부동산 이 값이 이게 보통 지금 이 소위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갖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런 빌딩은 이제 대개 투자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죠. 대개 콘도미니엄이라 하더라도 좀 옛날 콘도미니엄, 좀 값이 좀 저렴한 거. 예를 들어 그 투베드룸이라 하더라도 200만 불 미만짜리, 투베드룸 정도 되면 요새 200만 불 미만짜리는 거의 찾기가 힘들어요. 지금 옛날 빌딩이라 하더라도 맨하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 상황을 놓고 보면은 좀 소위 맨하탄 노른자 위에 자기가 산다고 하면은 뭐 그런 큰 돈을 내고라도 삶의 질을 위해서 투자하겠지만은 이 렌트 목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이제 뉴저지라든지 또 이런 뭐 브롱스, 브루클린 퀸즈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데서는 뭐 50만 불 정도 투자해 갖고는 그 캐시플로우를 갖다 이렇게 제로로 만들든지 플러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퍼티는 지금도 꽤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맨하탄만큼은 너무 희한한 그런 이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맨하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소위 뉴 콘도 아무리 럭셔리 좋고 하는 건 자기가 사는 목적이라고 하면 몰라도 렌트를 줘갖고 앞뒤 맞추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것이 현재의 그 상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